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양악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양악수술은 말만 들어도 좀 무섭다,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수술을 안 받고 싶다, 그리고 안전하냐, 이런 어떤 미용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거에서 초점을 많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어디 가야 될지 이제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악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좀 안전하게 하고 어떤 쪽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악수술이란 것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양악과 윤곽에 대한 차이는 이 영상을 꼭 보셔서 양악이 뭔지 윤곽이 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양악은 안쪽을 다루는 것이죠. 이제 윤곽은 바깥쪽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럼 양악은 어떤 거냐면은 이름 자체 양악이라는 거는 둘양자죠. 위턱과 아래턱을 수술한다. 악이라는 건 상악, 그 다음 하악, 상악, 하악을 두 개를 수술해 주는 게 양악수술이다. 그러니까 이게 턱 수술하고 광대 수술이 아닙니다. 이 치조골,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치조골을 포함한 이 뼈를 가지고 수술하는 거다. 결국은 교합하고 관계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걱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걱턱이 있으면은 이 교합이 안 맞기 때문에 아래턱을 집어넣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돌출입이 있다, 이러면은 위턱을 좀 빼서 뒤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이 돌출이 되었다든지 턱이 주걱턱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얼굴 자체에 이런 식으로 치아가 좀 삐뚤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치아 중심선을 맞춰야 되는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양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악을 하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치조골의 그 교합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이 교정을 하는 방식이 선교정과 선수술이 있습니다. 양악을 관심을 많이 두신 분들은 선수술과 선교정에 대해서 아실 건데요. 이제까지 고전적인 방식은 선교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치아라면 이게 주걱턱이죠. 미리 선교정으로 해서 교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정 한 1, 2년 동안 훨씬 더 턱이, 아래턱이 더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턱을 좀 내고 아래턱을 집어넣는 양악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수술이란 거는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죠. 선교정과 선수술을 왜 차이를 두냐면은, 고전적인 방식을 많이 하신 선생님은 계속 선교정을 이제 원하시지만 2007년, 2008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수술이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유행을 한 이유가 선교정 하는 동안 1, 2년 동안 너무 환자분들이 괴로우니까 미리 외모를 바꿔놓는 거죠. 치아 교합은 어차피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 맞추니까 오히려 뼈 수술을 하고 나서 뼈에 외상을 입혀주니까 치아가 더 빨리 움직이더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술을 하게 되면 치아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해지니까, 원래 선교정을 1년에서 2년 정도 하셨다면 선수술로 하고 나서 교정을 하니까 한 8개월 만에 교정이 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수술이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됐다. 근데 선수술을 하든 선교정을 하든 어떻게든 얼굴은 바뀌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게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마취에 대한 위험성과 수술에 대한 위험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에 대한 이제 안정성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마취의 가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은 폐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은 폐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데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 기능이 좋은지 안전성 검사를, 전신마취 검사를 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 수술이 좀 4, 5시간, 6시간 이렇게 길어지면 그만큼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취에서 회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좀 더 빨리 하면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실제 해보셨을 때 그분이 양악수술이 얼만큼 시간이 걸리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시간대 수술을 하지만 대부분 양악수술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만큼 수술 자체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이제 수술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 몸을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자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건강보조제 중에 혈액순환제를 많이 드신다, 오메가3를 드신다, 아니면 탈모제를 드신다,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이 있다면 미리 끊고,
그리고 이제 몸에서 지혈 작용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1개월은 있다가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검사는 이제 혈소판 기능 검사라 해가지고 그런 검사를 받으셔서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출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정성을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수술한 의사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혈관이 찢어져서 큰 동맥이 찢어서 이제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수술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미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수술 자체에서 문제는 일어날 경우는 없습니다. 감염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감염은 우리 몸에 림프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림프 오염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내 몸에 림프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는 내가 비염이 있다, 아니면 자궁에 냉이 있다, 아니면 뭐 설사를 한 번씩 자주 한다, 이렇다면 내 몸의 림프 오염을 교정하고 이제 수술하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리 양악을 수술하면은 치아를 다물고 수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물고 수술하고 수술 이후는 이제 풀기도 하지만 묶어 있는 병원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구강 내에 이제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원래 림프 오염이 돼 있으면 특히 염증이 생길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몸에 원래 출혈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림프 오염으로 해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T를 한번 병원에 가셔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신경 손상은 CT를 보셔야지 알 수 있고, 턱에 있는 신경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고요. 이 하치조 신경이 바깥으로 갈수록 양악 수술할 때 여기를 분리하게 되거든요. 이 분리를 할 때 다칠 확률이 많아지고, 안쪽으로 있을수록 분리할 때 훨씬 더 수술하기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시상분할 절골술을 하는 이 수술할 때 신경을 다칠 확률이 좀 더 많으냐 적으냐, 이거에 따라서 신경 손상의 어떤 안정성을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어떤 합병증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수술을 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술 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거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술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갈이나 이를 깨무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을 벌리는 거는 실제 수술하고 나서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벌릴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벌려서 문제가 생길 일은 잘 없는데, 내가 잘 때 이갈이가 있다, 이를 꽉 깨무는 버릇이 있다, 이러면은 특히 수술하고 나면 의식보다는 무의식, 수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 통증, 이런 공포 때문에 더 무의식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럼 이를 더 갈게 되면 여기를 분리를 하고 아래 턱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강도보다 약합니다. 근데 이를 갈게 되면 이 양쪽에 교근을 쓰게 되거든요. 이 교근이 이런 식으로 흔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박았던 나사못 고정핀들이 흔들리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서 양악수술 했는데 나사못이 빠졌다고 뭐 인터넷 글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들은 저 병원에서 왜 나사못을 빠뜨렸지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이갈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냥 느슨하게 고정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이갈이나 이를 깨무는 버릇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교정을 하고 양악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사못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상악이 흔들흔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치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6개월 뒤에 와서 원장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부분 이갈이가 있는지, 이를 깨무는 버릇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거나 의사가 알고 물어봤는데 그게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답 안 해주시거나, 이런 그 소통의 문제에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다 오픈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마취의 안정성, 수술 전에 몸 상태에서 안정성, 그리고 수술 후에 관리 안정성을 세 개를 확보하면 사실은 양악 수술이란 게 그렇게 어렵고 문제가 될 만한 수술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빨리 조급하게 빨리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검사를 생략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 환자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돈 100만 원 이상을 상담비로 써서 전국에 한 7, 80군데를 상담을 받으셨고, 그 중에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대구까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결과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하시겠다. 물론 저는 이제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수술을 스케줄을 미뤘습니다. 왜 미뤘냐면은 상담, 결국 의사가 누가 잘하는지, 이 의사가 잘하나 저 의사가 잘하는지만 그것만 평가를 하고
실제 본인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질 않았습니다. 수술 날까지도 담배를 피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갈이가 있고 이러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만 누가 잘하나, 이게 병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 몸은 내가 잘 챙기고 있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어떻게 챙기냐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악이란 것은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이 3박자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뭐 정부에서 허가한 수술이고 우리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수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준비가 안 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타났던 몇 가지 사례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맛집과 선생님이 저혈압 마취를 잘 하느냐, 그리고 수술하는 시간이 어느 만큼 속도감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빠르다고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늘 하는 속도, 평균 속도가 있거든요. 그걸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악을 할 때는 어떤 병원의 규모, 의사의 숫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거기 현혹되기가 쉽죠. 큰 병원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의사가 많다. 그러면 왠지 내가 안전할 것 같다는 거지만 착각이죠. 결국 의사는 수술 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인테리어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다. 그 의사의 경험을 보셔야 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 인증 이런 것을 좀 받았는지, 수술실에 우리가 균을 털어내는 에어 샤워가 있는지, 그리고 수술실의 안에서는 헤파 필터라든지 그런 무균으로 수술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셔야지 단순히 바깥에 보이는, 아니면 후기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으로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외관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실제 직접 가셔서 어떤지를 다 보셔가지고 현명한 고객들이 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수술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